2024년에 입시가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오디션들도 꽤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조금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아무래도 마음이 많이 쓰이게 되는 건, 붙으신 분들은 너무나 축복하고 축하하지만 이제 원치 않은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입시 준비하신 분들이나 우리 대학생분들, 그리고 배우를 이제 지망하시는 분들, 많이 힘든 시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서 저 또한 그런 시간들을 너무나 많이 겪었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거를 내가 뭐 어떻게 뭐 하면서 살아야 되지? 에 대한 질문과, 난 죽을 때까지 뭘 하고 싶은 거지? 에 대한 생각.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을 막 내가 몇 살 때까지 뭘 하겠어 뭐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사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바로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우리를 많이 괴롭히고 있을 것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저 또한 그런 생각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요즘에 제가 게시판에서 느꼈었던 이야기들이나 그날 하루에 생각했었던 것들이나 이것들을 마구마구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재능의 여부, 뭐 이것도 물론 중요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 저는 재능이라는 게 저한테는 사실 어떤 의미로든 별로 다가오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워낙에 어렸을 때 이제 이른 시기에 데뷔를 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정말 이제 운이 좋게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연기를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하시는 분들과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그 결과물을 무대 위에다가 혹은 현장에다가 뿌려놓는지를 제 눈으로 여실히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아, 그래, 재능이다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전역을 하고 나서 저도, 와, 이제 전역 얘기를 하니까 거의 2009년으로 가야 되네요. 2009년에 전역하고 나서 그때 1년 내내 원서, 서류, 오디션 이렇게 넣으면은 다 떨어질 때 제가 버텼었던 건 어떤 거였냐면, 분명히 기회가 한번 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습만 계속 했었어요. 그때 많이 연습으로 쌓여진 이 반복이라고 하는 레피티션이 저의 큰 재산이었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인 훈련들, 뭐 노래를 내가 해야 된다 그런 발성 연습부터 시작해서 그 발성을 노래에다 입혀나가는 과정까지 너무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트레이닝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자기만의 것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연기라고 하는 것도, 저는 노래를 얘기할 때 절대 여기에서 뭐 이런 감정을 이렇게 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곡을 해석하는 능력이 자기의 감성마다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내가 감정을 표현하고 싶으면 호흡을 뱉잖아요. 그러면 그 호흡을 받아줄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내 몸 안에 장착이 되어져 있어야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이 잘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메커니즘이고, 그 메커니즘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사람마다 감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필링을 정확하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게 돕는 게 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트레이닝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연기의 영역으로 또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는 어떤 하나의 한 상황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그것들을 분석하는 시야가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왼쪽에서 보고, 누군가는 오른쪽에서 보고, 누군가는 위에서 보고, 다 다를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거기에서 그것들을 봤을 때 그거를 본 걸 그대로 잘 표현할 수 있는가, 그 표현할 수 있는 근거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의 기반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는 왜 그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얘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내가 봤었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할 수가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뷰도 이야기를 해주고요.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시간들은 굉장히 짧죠. 여러분이 이제 오디션을 보고 입시를 보셨으니까 너무나 잘 아실 텐데,
뭐 입시를 예로 들면 짧게는 뭐 몇 개월부터 뭐 몇 년의 시간을 내가 연습을 해 가지고 길어봤자 5 분도 안 되는 그 시간 만에 그걸 다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내가 이때 동안 보여줬었던 내 시간을 전부 다 막 "다 보여주겠어."라고 하면 또 안 돼. 왜냐면 힘이 들어가 버리니까. 앞에서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들을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플레이어로서 오디션을 볼 때는 몰랐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 많이 보는 시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상하게 그게 보입니다. 이게 말로는 설명하기가 참 힘든데 그런 것들이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말 한마디를 하든 아니면 서 있는 모습을 보든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제스처를 쓰든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떠한 애티튜드들까지도 이게 뭔가 느껴지는 것들이 막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냥 보여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제 마음이 어떤지 이게 막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 오디션장 위에서 뭐 그런 거를 간절함이나 절실함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정말 그 인물로서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잘 전달해 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귀한 마음들이 제가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이게 느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여차저차 다 막론하고 그냥 시험에서 떨어지면 굉장히 힘들죠. 만약에 '난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연기하는 삶이 정말로 행복하고 진짜로 힘든데 뭔가 조금 하나 얻는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기쁘고 그리고 뭐 조금이라도 이제 작품을 하거나 이러면 합격을 해 봤던 순간들이 혹여라도 있거나 그거를 도전하는 그거 자체에 대한 의미를 두면서 내 삶의 그 체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다면 저는 아무래도 제가 다른 걸 해본 적이 많이 없어요. 뭐 아르바이트는 해 봤던 적이 조금 어렸을 때는 좀 있는데 아무래도 계속 연기만 하고 무대에만 있고 또 그거를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연기를 꼭 포기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다.' 재능의 뭐 그런 영역 말고요. 제가 모르는 거라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뭘 하면서 죽고 싶을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직업이 왜 소위 만 개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그 만 가지의 직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하시더라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직업이 안정적이래. 그러면 그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 연기하면서 행복하고 난 죽는 순간까지 뭔가 연기하고 싶고 무대에 서고 싶고 현장에 나가고 싶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그거를 한번 해 보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도 거의 40 거의 40 말이 좀 이상한데 네 그런 나이가 좀 되다 보니까 뭐 20대 때는 제가 30 살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30대 때는 40 대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별로 이 생각이 변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50 대를 앞둔 상황에서 뭔가 크게 격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누리는 게 중요하지 그 만 개의 직업 중에 뭔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 들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막 죄를 짓고 그런 직업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참 영상이니까 앞에 누군가한테 솔루션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제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래도 기록으로 남겨 놓는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어 이 이야기와 또 혹여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 죄송합니다. 제가 해본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즐거움을 또 유익함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관객분들에게 커튼콜 때 막 박수를 받고 눈물 흘리시는 분들을 보니까 '내가 살면서 누군가의 마음에 이렇게 큰 감동을 드렸던 일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객석에 1000 분이 오시면 1000 명이 다 뭐 그런 감동을 느끼실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정말 내 눈으로 확인이 되고 이 많은 분들에게는 그리고 퇴근할 때 누군가가 "저 정말 무명 배우인데 저를 기다려 주시고 정말 너무 공연이 혹은 뭐 이런 것들이 감사했다고 많이 힐링이 됐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디션에 계속해서 낙방하고 그리고 이거 한번 이 3 시간 혹은 2 시간 이거 하려고 그렇게 수없이 연습했었던 그 몇 년간의 시간들이 되게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는 이 영상을 또 들으면서 굉장히 또 연습실에서
힘든 시간들도 보내고 마음이 괴로운 일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꼭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거 무대에 한번 딱 서보시면은 그 느낌이 뭔지 알 거거든요. 아,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어느 날은 딱 퇴근하는데 퇴근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딱 다 공연 마치고 퇴근하는데 어떤 한 학생이 고등학교를 아직 졸업하지도 않은 한 학생이 자기 그 티켓에다가 사인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인을 막 해드렸는데 그 친구가 이제 몇 년 후에 제가 아무래도 저는 계속해서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서울예대 좋은 학교 가서 또 이제 막 공연을 관람하고 그 친구랑 이제 제가 함께 나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의미 있는 인연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즐거운 작업이 참 많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걸 붙나 안 붙나 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다 너무 힘을 싣게 되면은 연습 한 번 한 번에다가 굉장히 많은 의미 부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어가지고 발성 연습을 막 하다가 피아노를 막 진짜 이게 막 이게 막 던지고 싶은 충동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때 하루 연습했는데 늘지 않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발전적인 무언가를 이루지 않는다면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다. 난 또 작품에 떨어질 것 같고 이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 20년 정도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수업을 하러 어디 그 장소로 수업하는 장소로 가고 있었는데 시장 비슷한 곳을 좀 걸어갈 일이 있었어요. 그쪽으로 걸어가는데 제 왼쪽이랑 오른쪽에 정말 채소 파시는 분들, 뭐 고기를 파시는 분들, 신발 장사하시는 분들, 분식 파시고 막 너무나 많은 직업군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자신의 현재를 살아가는 분들이 제 눈에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냥 단순히 저는 그날 있었던 수업에만 집중하고 그거를 리마인드 하면서 아, 오늘 이 얘기를 나눠야겠다. 혹은 뭐 그날 제가 해야 되는 생각들에만 집중을 했으면 그게 당연히 제 일상생활이었었기 때문에 그게 제 눈에 아마 안 들어왔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그게 제 눈에 딱 들어오면서 아, 그래. 배우라고 하는 직업을 내가 마치 너무나 특별한 직업으로 막 엄청난 직업으로 생각해서 그 직업을 나보다 귀하게 대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에 비하면 내가 굉장히 초라하고 무언가 성과를 내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에서 누군가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면 그 사람이 나보다 대단해 보이고 그렇게 나를 깎아내렸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어찌나 편하던지 뭔가를 회피하고 했었던 게 아니라 그 직업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의 여유로움이 생기니까 퍼포먼스가 조금 더 향상이 되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연습을 했었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비인후과를 갔었어야 됐어요. 왜냐면 후두염을 달고 살았기 때문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기본으로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은 꼭 연습을 했는데 연습이 딱 끝나고 나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나이도 좀 어리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날 하루 잠을 자고 나면 다 회복이 돼서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하다가 이제 주 말쯤 되면 목소리가 이제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서 치료받고 그럼 선생님이 또 왔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혹사시키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그게 열심이었고 그렇게 해야만 뭔가가 되는 줄 알았던 그렇게 치열함이라고 하는 것에 저를 던져놓고 막 저를 굉장히 막 압박했었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물론 근데 그때 얻었었던 그런 반복 학습했었던 것들로 인해서 저만의 무언가가 또 많이 만들어지긴 했죠. 근데 정신적으로는 결코 건강했었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었던 것도 음, 그게 당연한 거니까 뭐 이렇게 해봐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연습 한 번 하는 거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한다면 그게 그만큼 뭔가 그게 조금이라도 안 됐을 때 그만큼 더 나한테는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하게 작용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좀 힘을 풀고 이게 좀 안 돼도 되니까 그런 것들에서 또 안 되면은 어떤 장점이 좀 있냐면 그렇게 좀 힘을 푼 상태에서 연습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자기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너무 막 힘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몰입해서 막 하느라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 객관적으로 이렇게 느낄 시간도 많이 없거든요. 근데 조금 그렇게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죠. 분명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내가 여기에서 지금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팩트 체크를 통해서 그게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한 계단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나 스스로에게 주는 피드백의 역할을 또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멘토 형님한테 너무나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저희 형님은 공연할 때도 항상 초 슈퍼스타, 영화 찍을 때도 막 항상 주인공, 막 너무나 배우로서는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렸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형, 그 형은 언제 배우들이 보통 이제 공연할 때 한 30분 정도 전에 무대 뒤에서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손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 무대에 올라가거든요. 그때 이제 모여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모임이 일어나기 전에 형은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감사할까라고 하는 게 너무 궁금해서 형한테 질문을 했죠. 형은 저는 이제 당연히 뭐 큰 돈을 번다거나 아니면 내가 항상 주인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형이 이제 제 질문을 딱 듣더니 너무 여유 있게 뭐 당연한 거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의미의 느낌으로 야, 이게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감사한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때 저는 그 얘기 귀에 안 들어오죠. 왜냐면 너무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고, 막 오디션 봐야 되고, 막 그 치열한 전투에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절대 귀에 안 들어왔는데, 이거를 꾸준히 뭐 5년, 10년 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한번 내가 연기 연습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참 감사한 거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치열하게 생각과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거고 그렇게 해서 고민을 통해서 창조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거고 내가 목소리를 내볼 수 있다는 거,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결국에 그 시간들의 모든 것들이 다 모여져서 우리가 그거를 모아야 되는 시간들은 굉장히 길겠지만 관객분들은 그것들을 굉장히 짧게 보고 강하게 느끼겠죠. 우리가 그만큼을 녹여냈었을 것이니까. 그렇게 돼서 창조된 여러분들만의 것들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는 행동, 그 모든 시간들 자체가 참 감사한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느꼈어요. 물론 이 이야기가 듣는 분들에 따라서는 그때의 저처럼 뭐 이런 얘기하고 이게 안 와닿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그런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감사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연습을 좀 하게 된다면 우리 한 번의 연습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좋지도 않고 막 너무 힘들었었던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이거는 글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주저리 주저리 또 떠들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고 너무 힘들 때는 그래, 만 개의 직업 중에 하나다. 나는 이거를 시도하고 도전하고 있는 거에 참 감사한 거고 사람들은 배우가 대단하고 그리고 정말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너 배우 네가 배우를 할 수 있니 없니 막 이런 것들로부터 많이 재단질을 막 당하고 있을 텐데 그 속에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거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연습실 나가실 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회는 오고 연습해 놓은 것들을 나를 평가하고 뽑아주는 사람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열심히 치열하게 여러분들의 어빌리티를 향상시켜서 실력이라고 하는 과실을 딱 따내시기를 바랍니다. 합격하시면 더더욱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 얘기 제가 또 길게 했네요. 또 엄청 떠들었네요. 한 20분 정도 떠들었네요. 네. 자, 그럼 항상 이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게시판에 글도 또 같이 읽어주시면서 또 호흡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